맥베스는 탐욕에 관한 연극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 왕위에 대한 탐욕이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를 어떻게 반역의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맥베스의 비극적 결함은 바로 권력에 대한 탐욕이었고,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극작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과 비교하면 다른 모든 본성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사랑도 우정도 미움도 시기심도 탐욕에 비하면 사소할 뿐입니다. 그렇게 탐욕은 우리의 본성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탐욕은 하도 깊이 뿌리 박혀서 여름처럼 때가 되면 지나고 마는 정욕보다 더 완강하지. 맥베스 5막 3장 맥더프의 대사입니다. 정욕보다 더 완강히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탐욕. 그것은 과연 맥베스를 어떻게 사로잡은 것일까요? 그게 첫 부분에서 마녀들은 선문답 같은 대사를 던집니다. 옳은 것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다. Fair is foul, foul is fair.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은 그것에 대해 실제와 외관의 차이, 가치관의 혼동 등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어떤 맥베스가 진짜 맥베스일까? 용감하고 충성스러웠던 맥베스? 왕을 시해한 반역자 맥베스? 우리는 종종 한 인간 속에 서로 다른 자아를 발견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100개의 가면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각기 다른 가면을 꺼내 쓰지요. 아버지의 가면, 자식의 가면, 남편과 아내의 가면, 직장에서의 가면. 우리는 무수한 가면을 쓰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등장인물의 사회적 위치나 혹은 희로애락과 같은 그들의 내면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칼 융은 그 단어를 심리학적 용어로 차용해 인간의 외적 인격, 즉 겉으로 드러난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격은 쓴 가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철부지 아이처럼 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엄한 교사의 가면을 쓰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맥베스는 탐욕에 의해 자신의 외적 인격뿐 아니라 내면의 자아까지도 변화합니다. 그는 왕에 대한 충성심 외에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은 탐욕이라는 본성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아로 분화됩니다. 두 가지 모습 모두가 맥베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모습일지 모릅니다. 맥베스의 탐욕은 마녀들의 한마디 예언에서 비롯됩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던 그에게 던져진 그 짧은 예언이 맥베스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탐욕은 언제나 작은 불씨에도 타오르는 인간의 본성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 욕망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마녀들의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남편보다 더욱 강력한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살인의 의지로 불타오릅니다. 왕을 죽여야 남편이 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녀는 악령을 불러내어 잔인해지기를 갈구합니다. 살인의 음모를 따르는 악령들아, 와서 나의 이 여자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다오.
이 독백에서 여자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라는 표현은 버려진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탐욕은 모든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맥베스의 탐욕은 그의 아내에게로 전이되고 결국 그녀의 여성성을 파괴합니다. 탐욕은 전염됩니다. 나의 탐욕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의 본성을 파괴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스스로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을 살해한 후 방에서 뛰쳐나온 맥베스는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손은 또 이게 무슨 꼴인가? 누나를 잡아 빼앗는 것 같구나. 위대한 해신 넵튠의 바닷물 전부로도 내 손의 피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손이 오히려 저 넓고 넓은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 파란 바닷물을 빛빛으로 바꾸어 놓겠지. 맥베스는 아내에게 그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소. 더 이상 잠은 없어. 맥베스가 잠을 죽였으니까 죄 없는 잠을 말이오. 잠 못 드는 맥베스는 왕을 살해한 단검, 피 묻은 손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어색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맥베스의 불안감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마녀의 예언을 함께 들었던 동료 장군 벤코우에 대한 의심은 극에 달합니다. 당시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했지만 벤코우에게는 그의 자손들에 의해 왕위가 이어지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맥베스는 왕이 된 후 그 예언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가책 속에서 얻은 왕관이 남의 자식들에게 넘어간단 말인가? 나에 대한 예언이 맞았으니 벤코우에 대한 예언도 맞을 것이 아닌가? 결국 맥베스는 자객을 동원해 그를 암살하지만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예언은 실현되는가? 맥베스의 불안과 의심은 이제 절정을 향합니다. 더구나 죽은 줄 알았던 벤코우의 유령이 연회장에 나타나자 맥베스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와 잔인함은 잉글랜드로 달아난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몰살시킨 맥베스는 또다시 깊은 불안감에 빠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실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예언을 주었던 마녀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아마도 또 다른 예언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녀들은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맥베스는 안전할 것이며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도 맥베스를 죽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으로 안전을 보장받은 맥베스는 자신의 광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마녀의 말들은 유혹의 속삭임일 뿐 결국 맥베스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맥베스가 보았던 손에 묻은 피는 죄의식으로 미쳐버린 맥베스 부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광기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없어져라, 이 망할 얼루가 없어지라니까. 1시, 2시, 이제 단행할 시간이다. 지옥은 캄캄하기도 하구나. 아니 뭐라고요? 장군이 겁을 내다니요. 누가 할까 두려운가요? 아무도 당신의 권력을 시비할 자는 없어요. 하지만 그 늙은이에게 이렇게 피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피의 환영, 손에 묻은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영원히 들고 가야 할 죄의 무게일 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탐욕에 물들었던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들은 맥베스는 탐욕에 빠진 삶의 종말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왜 죄의 고통과 후회는 깨달음보다 먼저 오는 것일까요? 맥베스의 독백은 탐욕으로 몰락한 삶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의 다름 아닙니다. 꺼져라, 꺼져라, 작은 촛불이여. 인생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가련한 배우. 주어진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으스대고 한달하다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인생은 이야기, 바보들의 이야기. 아우성과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아우치, 아우치, 브리프 캔들.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thrusts his hours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비극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맥베스가 살해한 덩칸 왕의 아들 말콤과 그의 장군 맥더프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맥베스의 성으로 쳐들어와 그의 목을 베고 망명했던 말콤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탐욕으로 빚어진 비극, 마침내 고통과 죽음을 통해 혼란의 세계의 새로운 도덕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셰익스피어는 한 인물의 야심과 몰락을 통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본성인 탐욕과 그로 인해 초래된 감정의 흐름들, 깨달음, 죄의 대가와 질서의 회복이라는 비극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을 충족시키며 삽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꿈이, 노력이, 평범했던 삶이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책에 대해 눈을 감습니다. 맥베스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악과 선이 공존하는 그런 비겁한 자아가 맥베스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리에는 어두운 가면을 쓴 맥베스가 배회합니다.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덮쳐올 맥베스의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